안녕하세요. 엣지를 편집하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먼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커넥트가 있죠. 이제 버텍스 상태에서도 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면 커넥트가 있습니다. 커넥트하면 연결이 되고요. 엣지 모드 상태에서도 커넥트가 있죠. 여기 두 개 선택을 하고요. 엣지는 여기 있어요. 커넥트가. 예, 그렇죠. 여기 옆에 보면 옵션 창이 있어가지고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슬라이드로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게 중복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이렇게 선택해서 커넥트 해도 이렇게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F3번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요게 많이 쓰죠. 엣지를 추가하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루드가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엣지 상태에서도 익스트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높이, 그죠? 이건 폭. 그 다음에 버테스 상태에서도 익스트루드가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또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폴리곤 상태에서도 익스트루드가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이렇게요. 보드 상태에도 있나요? 보도 상태에도 있네요. 예, 보도 상태에도 있습니다. 보도 상태에도 있네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퍼지네요. 그리고 이제 챔퍼가 있죠. 대표적인 거로 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엣지를. 버텍 상태에서도 챔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챔퍼가 있고요. 이렇게 모든 챔퍼는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모델링하고 연계가 됩니다. 보통 구멍을 뚫으면 쉘 같은 거랑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바로 그냥 손쉽게 군형이 나죠. 이렇게 또 챔퍼 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동해서 쓰기도 하죠. 그다음에 당연히 엣지 모드 상태에서도 챔퍼가 있습니다. 예. 이제 세로 백스에서 들어왔는데 뭐 쿼드 챔퍼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사면을 구성시켜 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게 전통적인 게 여기 트라이라고 그래서 전에 이게 스탠다드 챔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 값 올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여기도 군용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군용을 내는 게 없어졌나요? 유니폼에 있나요? 여기다가 에디트 폴리를 한번 얹어보고 해볼까요? 여기다가 챔퍼를 한번 줘봅니다. 챔퍼 주면 이게 이상한 게 에디터블 폴리 상태에서는 2020에서는 바뀐 게 나오는데 에디트 폴리 모디파이어를 얹고 스택을 하면 이게 옛날 이 챔퍼 창이 떠요. 챔퍼 이 창이 떠요. 여기서 그 군형을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것도 아까 똑같이 쉘하고 연계해서 작업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챔퍼는 그 하이폴리곤 모델링하고 많이 연동이 되죠. 코든 챔퍼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챔퍼를 주고요. 코드 챔퍼, 텐션 0, 뭐 세그먼트 1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연동을 해서 쓰죠. 네. 이걸 이제 싹 둘러주고 여러 가지 모델링 기법을 가하는 거죠. 네. 엣지를 쪼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부드럽게 쪼개는 거죠. 엣지 모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챔퍼를 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되죠. 부드럽게 되는데 세그먼트 올리면 부드럽게 되죠. 부드럽게 되는데 요거를 하나만 주고 코드 챔퍼로 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엣지를 덧대주는 거죠. 예. 덧대주는 기능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엣지를 추가해서 섭디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또 브릿지가 있습니다. 브릿지. 버텍스 모드에서 선택을 해보고요. 브릿지가 있나요? 버텍스에는 브릿지가 없네요. 엣지 모드 상태에서 있나 봅니다. 엣지 모드에선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릿지 연결하면 근데 지금은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아무리 해도 연결이 안 되죠. 저게 군형이 뚫려 있어야 돼요. 4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엇갈려서 3 보더 3 보더에서 브릿지를 연결하면 딱 붙죠. 예. 여기에 옵션이 있는데 옵션은 여기다 뭐 이제 세그먼트를 주고요. 테이퍼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었다 줄었다. 이거는 이제 좌우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비중을 어느 쪽에 둘 거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꼬는 거죠. 세그먼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식의 모델링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Alt P가 메우는 거죠. 그다음에 폴리곤 이제 보도 모드에서도 브릿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폴리곤 모드에서도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브릿지가 되죠. 아까 우리가 세팅해 놓은 값에 따라서 이렇게 끝 단면에서 이렇게 챔프를 브릿지를 줄 경우 엣지는 요 가운데 있는 건 지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브릿지를 주잖아요. 브릿지를 한번 줘볼까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걸 지워줘야 됩니다. 요걸 지우고요. 그다음에 여기 버텍스가 떨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옮기면은 붙어 있나요? 붙어 있네요. 이상 없습니다. 저렇게 완전히 끝에서 저런 식으로 할 경우는 브릿지를 줄 경우는 저걸 떼줘야 된다. 면을 지워줘야 됩니다. 제가 왜냐면 가끔 작업하다 보면 저렇게 작업하고 놓고 이 면을 안 지워서 오류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끝단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브릿지를 주면 이걸 다 지워줘야 됩니다. 면을 그렇죠? 이렇게 지워야 돼요. 아니면 여기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군용을 많이 뚫죠. 인섹트를 주죠. 인섹트는 요겁니다. 이거 그래서 인섹트에서 이제 안으로 말고 들어가는 거죠. 인섹트는 그죠? 그래서 이제 브릿지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안으로 말고 들어가는데 요 위에만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브릿지를 연결하면은 손쉽게 작업이 됩니다. 가운데 엣지가 지워야죠. 이거 있으면 안 되죠. 있어도 되나요? 한번 해볼까요? 브릿지 되네요. 지우고 이걸 지워줘야죠. 이런 식으로. 근데 가운데 여기 없어요. 엣지가 추가를 해줘야죠. 추가를 해주던가 기존에 있는 걸 지워주던가. 브릿지를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를 사용할 때는 요 그 끝 단부에서 사용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손쉽게 폴리곤이나 엣지를 이제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실린더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제 면을 메울 때 브릿지를 많이 쓰죠. 뭐 어떤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다. 근데 이제 엣지를 살려서 면을 메워야 된다. 그러면 3보도를 선택해서 엣지로 들어가서 선택 해제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브릿지를 딱 주죠. 그러면은 단축키는 컨트롤 D예요. 옆에 이제 뜨죠. 제가 이제 저희 제 강의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제 말로 떠드니까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보면 어떻겠느냐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거는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리본 메뉴에 가보시면은 모델링 있죠. 여기 보면 스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핀을 누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엣지가. 손쉽게 엣지를 돌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쪽에는. 여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도 한번 알아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스플리트가 있죠. 스플리트는 자르거나 이런 모디파이어 슬라이스랑 또 연계되긴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엣지를 선택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플리트가 있죠. 스플리트를 누르면은 떼집니다. 엘리먼트 상태로 들어가면 오브젝트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엘리먼트가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쓰죠. 스플리트도 이렇게 라인을 생성하고요. 4번 모드에서 익스트루드 얼렁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요 스프라인 모양대로 면을 추출해 줍니다. 지금 약간 바뀌었죠. 얼렁 이런 식으로 노멀 이 번면 방향을 쫓아가라. 그럼 이런 식으로 손쉽게 작업을 합니다. 이거를 그냥 뽑아 갖고 작업하려면 사실 시간 좀 걸리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손쉽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힌지 프롬 엣지는 엣지를 선택합니다.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냥 그 각도별로 예를 들어서 50도 해놓고 세그멘트는 3개 하고 이거 딱 찍잖아요. 여기를 찍으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딱 뽑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는 하드스톡 같은 거 작업할 때 디테일 작업할 때 조금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힌지 프롬 해서요. 피크 힌지에서 여기 찍습니다. 그럼 딱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웃라인은 이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쪽 라인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죠? 예. 어플라이 해주고 약간 글쎄요, 잘 쓰진 않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는 쓸 일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인서트 버텍스는 여기다 이렇게 점 하나 찍는 거고요. 예. 일단 점 하나 찍는 거예요. 인서트 버텍스는 엣지 사이에다 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얘를 선택을 해서 커넥트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예. 그럼 이 일을 두 번 하죠. 컷으로 하면 한 번에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컷. 이렇게. 그죠? 제일 많이 씁니다. 제일 만만하고 많이 쓰고요. 컷이 제일 직관적이에요. 제가 보니까는. 그래서 이거 컷 가지고 어지간해서는 다 해결이 돼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뭐 옵티마이즈로. 요거는 이제 커넥트죠. 커넥트. 선택해서 커넥트. 옵티마이즈 기능도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릴 건데 옵티마이즈로 연결하고요. 이렇게 해서 뗍니다. 스플리트로. 그 다음에 엘리먼트의 상태에서 지우고요. 이렇게 순식간에 모델링이 되죠. 컷이 이제 많이 쓰는데 컷 같은 경우는 좀 오류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여기다 찍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잘못되죠. 아니 심지어는 여기서 찍고 뭐 여기다 갖다 찍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반드시 얘를 여기다 갖다 붙여줘야죠. 타겟엘드 같은 거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컷을 쓸 때 이렇게 명령을 막 시행하고 났는데 뭐 잘못해서 나왔는데도 컷 명령할 때 이렇게 점선 있죠? 저기 뭐 실선이 보이죠? 이렇게 그 실선이 계속 쭉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컷 명령을 한번 다시 한번 줘보시던가 아니면 에디트 폴리 하나 얹어보고요. 스택을 합쳐보고요. 컬렉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없어져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끔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잘못했을 때는 이 면을 다 싹 다 지우고 다시 구성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보통 컷하고 인서트 버텍스 같은 걸로 인서트 버텍스 같은 경우는 엣지 모드에도 있고요. 인서트 버텍스 있죠 여기에. 엣지 모드에 인서트 버텍스가 있습니다. 인서트 버텍스. 근데 보더 모드에도 있나요? 네, 보더 모드에는 없네요. 폴리곤 모드에는 또 있습니다. 인서트 버텍스가. 네,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죠. 네.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중에 옵티마이즈가 있죠. 네, 옵티마이즈. 이건 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갖다 붙이면 타겟 웰드가 되고요. 컨트롤에서 갖다 붙이면 커넥이고요. 컨트롤 시프트 하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R 눌러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알트 해가지고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집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뒤에 우리가 레포할 오브젝트 표면상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은 얘는 레포할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저렇게 공중에서 막 떠서 움직이는 거예요. 엣지 기능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스위프트 루프죠. 예, 스위프트 루프. 착해서 번개불시 되어 있는 거. 예, 이런 식으로 딱 찍고요. Alt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슬라이드가 되고요. 컨트롤하고 Alt 누르면 슬라이드 되는데 반대편 엣지 상위로 딱 정렬을 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예. 무지막지하게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이 엣지가 얘가 없다. 이 상태에서 스위프트 루프를 한번 하면요. 지금 이렇게 엣지만 싹 가운데 추가되잖아요. 곡률이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타고 가는데 그냥 가운데로 딱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거집니다. 근데 시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곡률을 반영해서 탁 튀어 오릅니다. 이게 스위프트 루프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게 세플로우라는 게 있죠. 세플로우도 지금 이 상태에서 세플로우를 누르면 탁 튀어나옵니다. 네, 그죠? 세플로우하고 방금 시프트 해가지고 스위프트 루프를 한 거는 링 커넥트, 세플로우 이 세 가지 기능이 하나에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개를 하려면 힘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유저가. 그래서 이제 편리하게 하나의 기능을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리본 메뉴가 그래서 막강하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줘야 된다. 근데 자르려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컷으로 이제 막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컷으로 이렇게 막 거서, 그죠?
신나게 그어서 스플리트 모드로 해서요. 그래서 스플리트로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고 5번 이용해서 델 딱 지웁니다. 보통 기능을 알고 계시면 이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일자로 딱 정확하게 자르기 힘들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르는 거는. 그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바로 퀵 슬라이스와 슬라이스 플레이입니다. 이거는 엣지를 폴리곤 선택하고요. 이렇게 폴리곤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선택을 하고요. 퀵 슬라이스를 여기입니다. 퀵 슬라이스. 그죠? 그래놓고 여기서 딱 찍고 이렇게 딱 찍어요. 그러면은 일자로 딱 쪼개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 스플리트 메뉴가 체크되어 있으면요. 딱 자른과 동시에 스플리트가 된 거예요. 5번 모드에서 이렇게 잘라지죠. 근데 퀵슬라이서에서 이 스플리트 메뉴가 체크 안 돼 있으면 5번 모드에 들어가서도요. 하나로 선택이 되죠. 다른 선택이 아니라 붙어 있다는 얘기죠. 퍼스펙티브에서 자르면 약간 좀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이 좀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모드를 어서 그래픽 모드로 바꿔주고요. 퀵슬라이스를 적용하면은 내가 자르는 시점하고 잘리는 이 점선하고 선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얘는 깊이가 없는 거죠. 근데 퍼스펙티브는 예를 들어서 나는 점선이 여기 생기는데 하나의 팁을 알려드립니다. 퍼스펙티브는 점선이 여기 생기는데 자르는 거는 이렇게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는 거죠.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거, 옵셋이. 그거를 어서그래픽 모드로 바꿔주면은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가 있다. 이거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비슷한 게 저기 있습니다. 다시 빠져나오셔야죠. 슬라이스부터 빠져나오셔야죠. 슬라이스 플랜 있습니다. 슬라이스 플랜도 똑같습니다. 스플리트는 옵션 체크되면 잘라주고요.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엣지만 추가하는 겁니다. 지금 리셋 여기서 리셋 플랜 해주면 일자가 이렇게 딱 되고요. 리본 메뉴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델링에 있을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걸 꺼내놔 가지고 리본 메뉴가 나와 있으면 저게 제가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들어가죠. 여기 보면 여기 똑같습니다. 리셋 플랜 슬라이스 스플리트 웨는 똑같죠. 이렇게 올려가지고 슬라이스 하면은 엣지가 추가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또 로테이션을 돌려주고요. 이렇게 밀어주고요. 슬라이스. 이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게 정확하게 각도를 딱 45도, 90도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추가해야 될 때는 슬라이스 플랜을 쓰시고요. 퀵 슬라이스로 이제 직관적으로 그냥 막 짝짝짝짝 거줄 때 이제 저게 좀 편합니다. 복수의 폴리곤을 한 번에 엣지를 추가할 때는 굉장히 요긴합니다. 저거에 이게 없을 때는 엣지를 막 리그로 선택해서 막 커넥트를 연결하고 막 이런 짓을 해거든요. 컷으로 잘라야 될 경우도 있는데 불편하죠. 그거 언제 많은 이게 폴리곤이 막 엄청나게 많은 하이 폴리곤이다. 막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언제 이거 컷으로 자르고 앉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저런 기능이 있는 거고요. 모디파이어 중에도 비슷한 게 슬라이스 플랜이 있습니다. 슬라이스가 있어요. 모디파이어도. 얘는 재밌는 거 여기다 이제 쉘을 한번 줘볼게요. 두께를 아까 정도 한번 주고요. 두께 좀 많이 줬습니다. 슬라이스를 해놓고 이제 밑에 내려가시면 슬라이스 플레인 있죠? 똑같습니다. 이게 옮겨집니다. 이게 모디파이어로 따로 빼 나온 거예요. 근데 얘는 재밌는 게 리무브 탑 하면 위에가 지워지고요. 바텀 하면 아래가 바로 지워집니다. 실시간으로. 요런 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어떤 단면 같은 걸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캡 홀스를 얻습니다. 캡 홀스를 얻습니다. 그렇고 요것만 움직이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단면을 형성을 해줘요. 이렇게요. 그죠? 이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얘는 애니메이션이. 엣지를 추가할 때 여기에 있는 기능들 말고요. 리본 메뉴에도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모델링에 가셔가지고요. 엣지 모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는 엣지를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얘하고 얘는 떨어져 있죠. 중간에 엣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커넥터가 먹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커넥터 이렇게 먹죠. 근데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커넥터를 넣어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디스턴스 커넥트라고 있어요. 모델링에 디스턴스 커넥트 이걸 누르면 연결이 되네요. 가끔 저기 작동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되네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엣지를 원격으로 딱 연결해 줍니다. 이게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이건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델링 하다 보면은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놓고 추가한 다음에 얘하고 얘를 연결하죠. 옵티마이즈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엣지 모드에서도 되고 버텍스 모드에서 되고 폴리곤 모드에서 되고 다 됩니다. 얘는 옵티마이저는 최강의 엣지 편집 툴입니다. 하나에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인색 여기는 지금 5면이고 여기 3면이죠. 3면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보통 이렇게 된 타입은 빌드 코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4면이 돼요. 그죠? 폴리곤은 4면하고 친하니까요, 제일.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엣지 모드에서 리본 메뉴 보면 여기 밑에 보면요. 빌드 코너라고 있습니다. 빌드 코너. 이걸 눌러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3을 딱 구성시켜준다.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저거는. 뭐 예를 들어서 폴리곤 모드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그냥 커넥터를 바로 가보죠.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빌드 코너를 딱 연결합니다. 이렇게. 빌드 코너. 딱 하면 이런 식으로 컷을 우리가 인섹트 타입으로 파듯이 그냥 한 번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이 인섹트 타입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스에서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렇게 면 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막 끝에 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줄로 오다가 원래 한 줄로 오면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꺾어가지고 가든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줄로 딱 오잖아요. 사각형 폴리곤에 두 줄이 이렇게 두 줄로 엣지가 추가될 경우는 자동으로 또 이것도 3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빌드 엔드를 누르면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또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형태를 기억하셨다가 이때는 빌드 엔드를 눌러야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 뭐 재밌는 게 팔로우 커넥트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옵션이 오토 릭이라는 옵션이 있고요. 이걸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선택하고요. 자동으로 링 커넥트가 그냥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제가 볼 때는 크게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스위프트 루프가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나?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걸 알아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오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위프트 루프랑 기능 같은데 이제 자동화 글쎄요.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복수로 면을 선택을 해놓고 스위프트 루프처럼 이렇게 일일이 딱딱 추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당되는 구간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랜덤 커넥트는 별게 없어요. 얘는 그냥 이걸 하면 그냥 막 이렇게 난잡하게 막 다 쪼개집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거 뭐 파편 같은 거 만든 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4번 모드에서요, 셀렉션에서 난코드, 전부 난코드네요. 아니면 면수가 아니면 랜덤, 여기 보면 랜덤 25% 전체 폴리곤의 25% 4분의 1만 선택해라. 요거는 20개만 선택을 해라. 그래갖고 뭐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를 준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모델링 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지형이나 뭐 독특하게 좀 특이한 형태의 모델링을 할 경우는 가끔 저렇게 랜덤 형태로 막 선택하거나 막 쪼개거나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좀 기하학적인 모양을 만든다거나 할 때, 그럴 때 좀 씁니다. 여기 폴리곤 모드 들어가시면요, 리본 메뉴 보시면 여기에 하드 셀렉션 아시고요, 오픈 이게 분영이 뚫린 보더를 선택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면을 요게 좀 쓸만합니다. 요게 일정 비율대로 25% 아니면은 30%대로 쪼개줘라. 요거는 이제 엣지 선택 상태를 면 선택 상태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크리에이트 셀렉션 모드 들어가서 1번 딱 누릅니다.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선택을 해요. 그래놓고 2번을 딱 선택을 합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1번을 누르면요, 얘가 선택이 되고 2번을 누르면 이만큼 전체가 선택이 되거든요. 아까 1 있죠? 이거 스토어 1번에 저장하고요. 이거를 스토어 2번에 저장합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교차점을 구해라. 그럼 이런 식으로 공통되는 거, 혹은 이거를 스토어 1, 이거는 스토어 2, 이런 식으로, 그죠? 2에서 2를 빼면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 가지, 저거를 또 아까 저 빼진 거를 요거를 이제 3번으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쓰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곁다리로 메뉴가 보여가지고 엣지랑 버텍스 숫자가 크거나 작거나 같을 경우 선택하는 거고요. 뭐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또 리본 메뉴에 보면 또 페인트 커넥트라는 게 있습니다. 페인트 커넥트는 뭐냐면 그림을 그리듯이 버텍스 모드에서 이런 식으로 딱 이런 식으로 엣지를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셋플로 기능이 있어요. 공유를 반영해서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림 그리듯이 모델링 할 때 조금 편해요. 다시 해볼까요? 이게 셋플로 체크가 된 상태에서 찍으면 이런 식으로 튀어 올라요. 이런 식으로 튀어 올랐죠? 옵티마이저로 갖다 붙여주고요. E 눌러서 지금 선택이 싹 다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빌드 코너를 때려줍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사면으로 인섹트 타입으로 딱 말아주죠. 로컬 방향, 저걸 누르면 로컬 방향하면 뷰에서 로컬로 바뀌면 익스트루드 방향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3보도 모드에서 브릿지를 연결해 주고요. 뭐 이런 식의 모델링 기법이 많이 유용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버텍스들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합치는 기능들이 또 있죠. 대표적인 게 전체 선택해가지고 웰드죠. 웰드 일정 거리 이하 있는 애들 딱 붙이는 겁니다. 어플라이. 지금 안 붙죠. 많이 올려줍니다. 그럼 다 붙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컷 같은 경우로 이제 명령 시행하고 나서 잘못 찍었을 경우 이렇게요. 그죠? 컷을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데 잘못 찍어서 요 옆에 살짝 이렇게 떨어졌다. 이럴 때 웰드를 쓰면 요긴 하죠. 예. 여기서 좀 옮기다가 어느 거리가 넘어가면 저렇게 딱 붙습니다. 그죠? 버텍스가 줄었다 늘었다. 전에는 200개였는데 199개가 됐다. 그러면 뭐가 하나 붙었구나. 떨어진 게 붙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냥 한 번에 붙여줄 게 있죠. 예, 콜랩스입니다. 콜랩스요. 그 다음에 이제 타그 델드는 옵티마이저랑 비슷한 건데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아니면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일 수도 있고요. 예, 또 반대에도 있습니다. 얘는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리무브는 이렇게 지우는 거고요. 익스트루드 챔퍼 설명드렸고, 컨덴서 설명드렸고, 밑에는 이렇게 보셔도 되고, 브레이크는 얘를 하나씩 다 떼준 거예요. 버텍스를 이렇게 선택하면요. 이렇게 다 쪼가리 납니다. 이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브젝트가 이제 파괴된 거 있죠. 파괴된 거. 예. 파괴된 거 할 때 막 구정 끝에 군형이 뚫려갖고 막 이렇게 깨져나가고 이런 거 작업할 때 사실은 모델링 할 때 요긴 해요. 이렇게 쉘 한번 줘놓고요. 공상 올려주고 터보 스무스. 예. 이렇게 깨져나간 거. 예. 뭐 이런 거 모델링 할 때 저거 있으면 조금 편하죠. 예. 그렇게 작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있다는 거. 합치는 게 아니라 다 떼는 거예요. 접합된 애들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다시 붙이려면 예를 들어 해가지고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뭐 워낙에 제가 막 많이 떠들어대서 옵티마이저는 지금쯤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저번 시간까지는 접합까지 한번 했었죠. 또 엣지를 슬라이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버텍스나 슬라이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미끄러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 표면상에서 미끄러지는 거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죠. 엣지 상에서 움직이고 면상에서 움직이고요. 뭐 벗어나지 않는 거죠. 아무래도 이건 노멀 그죠. 엣지 모드에도 똑같이 저게 적용이 되죠. 뭐 노멀이면 뭐 그죠. 엣지 구성 모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이제 그 스위프트 루프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고요. 스위프트 루프를 이용해서 Alt 해가지고 움직이면 스위프트 루프 상태에서도 슬라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 모드 상태에서 이렇게 원하는 만큼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스위프트 루프로 이렇게 슬라이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많이 이것도 좀 알아보시면 요긴 해요. 왜냐면 그 엣지 구성 모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위프트 루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도 좀 빠릅니다. 그리고 버텍스도 다 해당이 되고요. 버텍스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스위프트 루프 상태에서 옆으로도 됩니다. 옆으로는 안 되죠. 네. 옆으로는 이렇게 스위프트 루프 상태에서 엣지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나 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엣지 모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네요. 엣지 구성 모드에서는 폴리곤 모드 상태에서도 똑같이 콘스트레인트 상태가 적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면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움직이는 거, 그죠? 엣지 선택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XYZ죠. X, 그죠? X축으로 정렬, Y축으로 정렬, Z축으로 정렬. 그리드 정렬도 있습니다. 그리드 정렬은 뭐냐면 바닥으로 딱 그리드가 여기죠. 바닥으로 딱 정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뷰 온라인은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렇게 정렬해 줍니다. 일자로 딱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뷰 온라인 이렇게 정렬해 주죠. 저렇게 정렬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세플로우죠. 모델 툴의 뭔가 아니라요. 엣지 세플로우 그러면 이렇게 탁 튀어나오죠. 이거는 정렬이라기보단 공률상에서 이제 정확하게 위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엣지를 정렬하고 뭐 배열하고 하는 것 중에 이제 굉장히 요긴한 게 루프 툴이 있습니다. 루프 툴이 단축키가 Alt 5번이고요. 엣지 간격들을 정렬하고 배열하고 조정하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 오토 루프라는 게 기본적으로 옵션이 있는데 요걸 이렇게 체크하고요. 두 개를 체크하고 얘하고 얘를 선택하고요. 엣지를 요거 있죠. 요걸 당기면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간격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죠. 요거 체크되면 루프로 돌아갈 수 있는 싹 다 선택해 주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얘를 주면 그 선택된 애 기준으로 좌우로 있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센터는 뭐냐면 뭐 여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센터 누르면 센터로 갑니다. 얘를 볼까요? 풀리 없고요. 지우고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센터 누르면 딱 센터를 위치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세플로 한번 눌러줘야죠. 그래야 어떻게 튀어나오죠. 요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은 스위프트 루프에서 시프트 해갖고 하면 한 번에 됩니다. 센터는 가운데 정렬 시켜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선택하고요. 지우고요. 오토 루프를 일단 체크 해제하고요. 얘하고 선택해서 스페이스 누르면 얘가 가운데로 이 선택된 엣지 가운데로 지나가는 엣지들 있죠. 걔네들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렇게.
근데 저기서 이제 오토 루프를 선택을 하면 저 위까지 다 해당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링으로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고요. 오토 루프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루프가 먹죠, 자동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해되시죠? 네.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커브란 게 있는데, 커브는 뭐냐면 원하는 지점을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얘하고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제 나는 이런 커브가 이런 커브를 원한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선택을 하고요. 2번 눌러가지고요. 더블 클릭해서 루프를 선택을 하고요. 커브를 누릅니다. 커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밑에 있는 스페이스 루프라는 거는 제가 체크가 돼 있으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처음에 이제 엣지 간격을 일정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해주고요. 지금 엣지 간격이 일정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극단적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이해가 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다. 다시 이해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안 되죠. 엣지를 한번 버텍스를 한번 선택해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얘하고 선택을 하고요. 얘하고 여기네요. 그다음에 엣지를 선택하고요. 커브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스페이스 루프 상태에서 커브를 하면 이 간격을 일정하게 균등하게 펴줍니다.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트레이트는 말 그대로 버텍스 모드에서 이만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선택을 하고요. 링으로 싹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커브를 누르면 이런 항아리가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루프가 안 된 거 하고 커브 하고요. 얘는 스페이스 루프가 된 커브하고 옆에서 보면 버텍스 위치가 같은가요? 이거 체크 해줘야 되나요? 좀 달라야 되는데 똑같네요. 약간 다른가요? 다시 올리고요. 얘랑 선택을 하고요. 2번 모드에서 3 커브 이렇게 됐죠. 딱 붙어있죠. 커브가 스페이스 루프 하면 펴지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스트레이트는 쫙 지금 스트레이트로 펴지는데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체크되어 있으면 간격이 일정해진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클은 보통 보도 모드에서 유리합니다. 얘는 3 해서요. 얘가 이제 찌그러져 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서클 누르면 딱 펴집니다. 근데 폴리곤이 채워져 있다. 3. 근데 찌그러져 있다.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4 눌러서 Shift 누르고 서클 눌러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약간 조금 돌죠 옆으로. 이럴 때는 쉽게 편하게 하는 거는 지오 폴리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지오 폴리로 단축키는 Alt 4고요. 그다음에 이 서클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유리합니다. 엣지가 이렇게 보도 상태에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거나 이럴 때 엣지를 누르고요. 서클 누르면은 쫙 펴집니다. 저렇게 서클.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일로 1이 됐으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당겨줄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릴렉스는 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선택해서 릴렉스 좀 진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선택하고요. 이렇게 선택하고 릴렉스. 이거 비슷한 거는 여기도 있죠. 이렇게 선택하고요. 여기도 릴렉스가 있습니다. 좀 비슷한데 근데 약간 다르게 작동해요.
얘하고는 얘 같은 경우는 컨트롤 시프트에서 엣지를 선택하고요. 안쪽 엣지만 선택을 하고 릴렉스 하면 지금 오토로 포함되어 있죠. 릴렉스 하면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요. 얘만 선택을 하고 여기서 릴렉스 누르면은 조금 틀리죠. 이게 작동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쟤랑. 근데 이제 둘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약간 엣지가 몰리거나 그 자리에서 얘는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데 그 에디트 폴리에 있는 릴렉스는 약간 저 경계가 뭉개지면서 위치가 이동이 되죠. 그러니까 약간 조금 루프트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루프트리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루프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토폴로지 관련돼 갖고는 제가 저번에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프리폼이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얘를 선택을 해야죠. 그다음에 새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라. 이 표면 상에다가 이렇게 하고 시프트가 들어가죠. 옵셋은 0.02 정도 조금 올려놓고요. 그래야 튀어나오니까. 그렇죠? 컴펌 브러쉬로 옮겨주고요. 스텝 빌드로 그럼 이렇게 손쉽게 이 표면상에서 와이어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공률에 벗어나지 않게 어떤 뭐 표면상의 문양을 만든다거나 할 때 유리하다. 이렇게 갖고 이 스탠드는 이렇게 뽑고요. 하나로 뽑고 스텝 빌드는 찍고 시프트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근데 컨트롤 시프트 알트 누르고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지우는 거는 알트 누르고 이거 지우면 버튼에서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우고 얘는 마지막 건 안 지워지네요. 이렇게 해서 시프트에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지우고 알트 누르고 지우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알트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거든요. 컨트롤 알트 컨트롤 알트 시프트 알트죠. 시프트 알트 옆에 보이죠? 시프트 알트 클릭이죠. 시프트 알트 그리고 이제 그 익스텐드 모드는 시프트 드래그 컨트롤 시프트 하면 옆에 면이 다 뽑혀져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시프트 컨트롤 알트 드래그 조금 더 올릴까요? 0.1 노래 너무 잘 안 뜨니까 컴펌으로 문대주면 튀어 올라옵니다. 이 상태에서 쉘을 주고요. 터보 스무스 주고요. 여기다 주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쉘을 조금 많이 줄까요? 터보 스무스는 한 2단계 3단계 아이솔레이션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표면상에서 작업할 때 유리합니다. 다시 뭐 스텝 빌드로 해가지고요. 여기라고요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버텍스 모드에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시프트 알트죠. 좀 헷갈리네요. 네.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도 있다. 옵티마이저는 뭐 설명드렸고 여기 토폴로지는 전에 설명 다 드렸고요. 얘 같은 경우는 선을 직접 바로바로 긋는 거죠. 이렇게 선을 다시 긋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쭉 그래놓고 쭉 긋고요. 시프트하고 긋고 드래그로 연결하는 족적 면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지브러시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얘는 기능이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지금 붙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면에 토폴로지가
그러니까 다시 이쪽도 해볼까요? 복잡한 문양 같은 경우 이렇게요. 뭐 이렇게 이렇게 도저히 못할 것 같은 문양들이 있어요. 맥스에서 이거 이런 게 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여기다 한번 이렇게 더 거주면 또 많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여기 또 시프트에서 드래그하고 시프트에서 드래그하고 여기 한번 뽑아주고 여기 한번 뽑아주고 시프트 드래그 시프트 드래그 계속 이렇게 연결하면은 조금 더 많이 좀 디테일이 많아지죠. 복잡해지죠. 엣지가 많아지니까 상태에서 딱 누르면 저런 것도 손쉽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쪽이 활용하기가 엄청 편해요. 막강합니다. 이게 스트립은 그냥 바로 선이 되는 거죠. 이거 두께는 이쪽에서 올리면 됩니다. 20 이렇게 하면 활용하기 아주 편합니다. 이거 테두리 경계를 따라서 뭐 어떤 쪽에서 해볼까요? 그다음에 여기다 시프트 누르면 또 이렇게도 연결되고요. 그래서 또 이제 시프트 되죠? 시프트 누르고요. 마지막은 스텝 빌드로 시프트에서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딱 빠져나가면 스텝 빌드 모드 버텍스가 보입니다. 저렇게 이런 얼핏 보면 잘 만들면요 지브러시에서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지브러시에서 한 게 아니죠. 폴리드러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브랜치는 설명드렸는데 생략할게요. 나머지는 뭐 요 정도만 아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잘 안 쓰거든요. 이쪽 거는 요거 끝에요. 요거는 그냥 뭐 한 지분 세 가족 제가 말씀드렸죠. 황야에 좋은 놈 나쁜 놈 서부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한 지붕 세 가족 뭐 이런 거죠. 황야의 삼형제 엄청납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버텍스를 이렇게 버텍스들이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됐을 경우 인서트 버텍스로요. 엣지 모드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유 없이 나홀로 버텍스 이렇게 있는 애들 있죠. 얘 지우는 거는 리본 메뉴에서 모델링에 셀렉션인가요? 셀렉션에 엣지가 두 개는 골라라. 그럼 얘도 선택이 됩니다. 끝에 애들도 이때는 이런 선택을 해제해야죠. 컨트롤 백스페이스면 지워주고요. 아니면 모델링에 스크럽 버츠를 누르면 싹 다 지워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사이드도 다 날아갑니다.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복원하려면 여기다가 인서트 버텍스 해주던가 아니면 컷으로 다시 다 연결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야 다시 복원이 되죠. 끝에가 삼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면이 삼각이 됐죠. 여기는 사면인데 요 가운데 있지는 필요가 없죠. 이런 거 지우는 게 뭐라고요? 설명드렸죠. 모델링의 지오메트리 쿼러파이 올입니다. 그러면 저런 버텍스들은 순식간에 지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सब디비전이라는 모디파이어가 있는데요. सब디바이드인가요? सब디바이드라는 모디파이어가 있습니다. 얘는 사면을 강제적으로 전부 다 삼각으로 다 만들어져 버려요. 크기를 크게 키우면요. 이걸 줄이면은 한 15, 3, 1 이런 식으로 줄이면 일정 간격 이하로 면을 또 지가 나눠주면서 추가를 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드래그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숫자로 강제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0.3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드래그로 쫙 0이 되면요 다운돼요 맥스가. 그러니까 이건 할 땐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숫자를 타이핑해서 0이 안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10.6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에디트 폴리를 얹고요. 지오메트리 5를 해주면, 컬러파이 5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또 됩니다. 1 뭐 10 아까 처음에 이 상태에서 에디트 폴리 얹고요. 지오메트리 컬러파이 5로 하면 완벽하게 딱 깔끔하게 떨어지죠. 여기 조금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육안으로 보고 정리해 주면 되죠. 또 비슷한 거는 엣지를 추가해 주는 기능 중에 또 비슷한 거는 턴트 폴리가 있죠. 뭐 많이 나오죠. 턴트 폴리. 지금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지가 사면을 딱 구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엣지가 여기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요건 조금 다르게 구성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 딱 대응이 안 되니까. 대응이 되면은 얘가 완벽하게 딱 사면을 때려주는데 대응이 안 될 때는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글쎄요, 마지막 시간에 지금 제가 강의 녹화한 타임은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편집을 하면 좀 줄어들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셔도 그 맥스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특히 이쪽에가 제가 중점적으로 많이 다뤄놨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거든요.